자, 그러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봅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원칙이에요. 우리 앞에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사건, 즉 범죄를 기준으로 불가분의 원칙을 정했는데 주관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법정 보도록 합니다. 자, 친고죄의 공범 중에서 이때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각 주에도 나와 있지만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불문합니다. 자, 공범 중에서 공범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중 한 사람의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가 있거나 그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다른 자에게도 미친다. 이것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말합니다. 아직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밑에 범위를 보세요. 자, 범위. 절대적 친고죄. 친고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하나는 상대적. 형소법에서만 이렇게 나눠요. 굳이 형법까지 가면 뭐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까지 나누지 않습니다. 형소법에서는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나눈다. 그럼 절대적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신분관계에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신분관계는 상관없이 성질 그 자체가 범죄 성질 그 자체가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말해요. 대표적인 것이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비밀누설죄 이게 다예요. 자, 옛날에는요. 옛날입니다. 한 10년 됐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강간죄, 그 다음에 강제추행죄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친고죄였었거든요. 이것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형법에서 이제 사라졌죠. 예전에 다 이것이 다 친고죄였었어요. 자, 근데 이것이 다 이제 사라졌다 이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사자, 모욕, 비밀 이겁니다. 그래서 형법 시간에 외우지만 아예 외워두세요. 자, 사 할 때 사자 동그라미 치시고 모 동그라미 치시고 비밀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도 비밀이죠. 그래서 사모님이 비밀입니다. 사모님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밀입니다. 그렇죠? 비밀이다. 이것이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 가능한 범죄들입니다. 자, 이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볼게요. 자, 갑을병이 공동으로 A를 모욕했어요. 그러면 공범관계죠. 그쵸? 이때 피해자 A가 갑만을 고소해요. 또는 갑만을 취소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효력은 이 고소하지 않은 또는 취소하지 않은 다른 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원칙을 둘까요? 이런 원칙을 왜 둘까요? 만약 갑만 고소했다면 갑만 처벌하면 되지 왜 고소도 안 한 을병에게도 효력이 미칠까요? 국가 형벌권을 개인이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감이 잘 안 오세요? 자, 범인은 여러 명인데 이 피해자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가해자는 여러 명인데 가해자랑 아는 사이들이야. 그치? 아는 사이인데 어느 날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몰래 찾아와요. 찾아와서 돈을 건네면서 야 나만 쏙 빼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피해자를 구워 삶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이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용서해주고 돈을 주지 않은 사람 용서해주지 않으면 형벌권을 이 피해자가 좌지우지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원천 봉쇄시키기 위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했다 하더라도 그 고소 효력이 그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에게까지 모든 효력이 미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법조문 가보게 되면 친고죄의 공범 중에서 그렇죠? 그중 일부에 대해서 고소가 있으면 또는 심지어는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효력은 다른 자에게까지 전부 다 미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관련 판례 봅니다. 자, 친고죄에서 그쵸? 공범 중 일부 미칠 것이고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 미칠 것이고 나머지는요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했어요.
이때 법원은 무슨 판결을 취한다?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 이런 말. 그쵸? 그러니까 보세요.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 이 말. 그래서 만약 공범 중에 일부에 대한 고소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다른 자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전부 다 고소 취소했던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때 법원은 무슨 판결 때린다? 그때 법원은 빨간색으로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 이런 말이 됐죠? 자 밑에 거 보시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효력은 그 고소 취소 효력은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다 미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자 상대적 친고죄를 볼게요. 상대적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신분관계 때문에 친고죄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그게 바로 2항입니다. 그렇죠? 전 시간에 봤지? 1항 이외의 친족 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1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필요적 면제지만 2항 같은 경우 약간의 먼 친척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 친고죄는 신분관계랑 상관이 없어요. 범죄 성질 그 자체만 갖고서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말하지만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분관계로 인해서 친고죄가 되는 범죄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 제가 말씀드렸지? 절도, 강도는 아닙니다. 강도는 아니에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는데 그 형법 시간에 배우니까 뭐 거기까지 형소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 2항만 좀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쭉 내려와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까? 공범자 만약 전원 동그라미 친족 관계라고 한다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조카 2명이 삼촌 집에 들어가서 절도를 했어요. 그랬으면 그쵸? 삼촌이 고소를 한 후에 한 명에 대해서 고소 취소하면 그 효력은 다른 자에게까지 미쳐요. 왜? 전원의 친족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부에 대해서 미치고 일부에 대한 취소는 전부에 대해서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만 세무쳐봐요. 일부만 친족이라고 한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있고요. 친구 을이 있어요. 자, 갑의 삼촌 병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도를 하네요. 그랬을 때 이 병이 누구야? 병이 삼촌이잖아. 병 삼촌이 을은 누구지? 을은 자기 친구가 아니잖아요. 친구하고 자기 삼촌하고는 친족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촌이 을만을 고소했을 때는 이 고소 효력이 을에게만 미치는 것이지 이 조카인 갑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밑에 갑과 친구인 병이 갑의 삼촌 병에 대해서 절도 행위에 대해서 이 삼촌이 누구만 고소했어요? 조카인 갑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효력이 갑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미치는 것이지 자기 친구인 을에 대해서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이 상대적 친고죄일 때는 공범자 전원이 친족관계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본만 친족관계일 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런 얘기죠. 요 일본만 친족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기. 자, 전 2항의 신분관계는 그치? 즉 전 2항 1항이든 2항이든 그쵸? 1항이든 2항이든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전 2항 1항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공범일 때에는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친족 상대례를 적용하는 것이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의 경우에는 1항이든 2항이든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바로 요 공범자 1번만의 친족관계 이 부분이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여기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지문도 출제가 여러 번 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친고죄가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자,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 적용될까? 저 시간에 안 된다 했잖아. 그치?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밑줄 그으시고 X. X. 자, 반의사 불벌죄는 어떤 죄가 있나요? 여기.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어요. 뭐 형법 배우신 분들이야 쉽겠지만 형법 배우지 않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죄까지 뭐 굳이 형법을 배우지 않는 직렬들 계신 분들은 뭐 굳이 얘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어떤 거라고요? 개념이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는 죄. 그쵸? 즉 고소가 없이도 공소직이 가능해요. 고소가 없이도 공소직이 가능한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명백했을 때에는 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불가분의 원칙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판례 나와있지?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233조 방금 배웠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관련된 법조문이었습니다. 여기 고소와 고소 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란펜 드시고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는 명문조항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다. 굳이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이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이에요.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잖아요. 명문 규정이 없는데 막 갖다 끌었으면 안 돼. 막 갖다 성질도 다른 것인데 막 갖다 끌어서 준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죄형법정지 원칙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이 즉시고발 사건 있죠? 이 즉시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볼게요. 자,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상의 즉시고발, 즉시고발 나오지? 즉시고발 경우에도 역시 이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왜? 명문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판례 체크하시고 잘 나옵니다. 밑에 판례 체크하시고 잘 나옵니다. 밑에 판례 체크하시고 무지 잘 나옵니다. 자, 세 가지 판례 꼭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보세요. 즉시 고발 범죄는 뒤에 고발편에서 또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개념 정의해도 됩니다. 자, 조세범 처벌법 나와 있지? 여기 같은 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 파란펜 드시고 고소나 고발의 불가분의 원칙 밑줄 X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발의 구비 여부는 개별적 동그라미 개별적으로 논하겠다. 자, 독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친고죄에 관련된 고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법 233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자, 밑줄 그으시고 적용돼 안 돼? 안 돼. X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하는 겁니다. 죄형법정지 원칙 위반이다. 자, 다음 역시 친고죄에 관련된 고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죠. 그쵸?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위반 행위자에게까지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가지 판례 무지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합니다.